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영양학 강의를 맡게 된 김민선입니다. 예, 영양사 시험 준비들 하시느라고 힘드시죠? 우리 책 표지 첫째 장을 넘겨보시면요. 저희 이제 영양사 시험 안내가 나와 있어요. 예, 보시면 저희 이제 이번 시간에 공부하게 될 영양학은 1교시 첫 과목으로 60문항이 이제 영양학 문제로 출제가 됩니다. 그럼 저희 영양사 시험이 300문항 중에 각 문항당 1점씩 해서 300점 만점으로 이제 출제가 되죠. 이 중에 영양학이 60문항이라는 거는 300문항 중에 20%나 차지하죠. 맞나요? 네. 20%나 차지를 하는데 여기에서 300문항 중에서 저희가 이제 60% 합격선이니까 180점을 맞으면 합격을 하게 돼요. 그러면 영양학에서 60점 모두를 맞으면 120점만 더 확보를 하면 되는데 300문항에서 180점 그 중에 120점을 더 맞는다면은 300문항 중에서 이제 240문항 중에 120점만 더 맞게 되면 다른 과목에서는 50%만 맞아도 된다는 거죠. 뭐 설명이 되게 복잡한데요. 이거를 빼고라도. 그러니까 뭐 결론을 말씀드리면 60문항을 다 맞을 수 있는 수준으로 영양학을 철저히 공부를 하게 되면은 나머지 과목에서는 50%만 맞아도 과락범위 벗어나죠. 그리고 문항 뭐 다 맞아야 된다는 부담도 없죠. 그래서 영양학을 열심히 공부하는 게 이번 영양사 시험 준비에서는 굉장히 유리하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수업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장, 이제 제 1장 보시면 당질, 탄수화물 부분이 나옵니다. 당질의 정의부터 한번 보면요. 당질은 주로 광합성에 의해서 식물에서 만들어지고요. 따라서 비용이 저렴합니다. 그리고 자연계에 가장 많이 존재하고 저장까지 간편해서 이제 인류가 굉장히 유용한 에너지원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구성은 탄소, 수소, 산소로 구성이 되어 있죠. 여기서 제목 부분 보시면 당질과 탄수화물 용어가 다른 것 같은데 이제 혼용해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보시면은 구성 원소가 탄소, 수소, 산소로 구성되어 있는 건 맞는데요. 최근에 이제 그 탄소, 수소, 산소 외에 당질에 뭐 황이라든지 질소 같은 것들이 결합되어 있는 물질들이 많이 발견되면서 당질을 탄수화물이라고 하지 않고 당질이라고 이제 더 넓은 의미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같은 용어지만 이제 혼용을 해서 사용을 하지만 정확한 의미는 이렇다는 거 알고 계시고요. 저희는 이제 영양학에서는 앞으로도 계속 당질 또는 탄수화물로 혼용해서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식은 CM의 H2ON. 보통 M과 N은 같은 수준이 같은 수치로 이제 보통 표현이 되고요. 일반식에서도 보시다시피 탄소와 물이 결합된 그 화합물이라는 거 알 수 있죠. 구조는 같은데 당질이 아닌 것. 예, 초산, 젖산 이런 것들은 구조는 분명히 당질과 같은 CM의 H2O 그리고 N의 구조 같은 수준이지만 앞에 나와 있는 아세틱 액시드는 초산이고요. 뒤에 있는 락틱 액시드는 젖산입니다. 당이 아닙니다. 그리고 구조는 다른데 당질인 것. 람노즈라고 나와 있죠. 람노즈는 플라보노이드 그 색소 성분에 함유되어 있는 육탄당인데요. 분명히 이제 그 C6, H12, O5 이런 식으로 우리 당질의 일반식 구조하고는 약간 다르지만 이건 당질입니다. 기억하시고요. 화학적으로도 이제 한번 볼까요? 보통 정의 부분에서 이런 이제 좀 뭐 알데히드기다, 알코올기다 이런 용어들을 사용해서 문항에 이제 예시로 제시가 돼요. 그래서 이런 용어들도 정확히 좀 알고 계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그 화학적 의미로 보시면 네, 당질 같은 경우에는 한 분자 내에 한 개 이상의 알코올기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한 개의 알데히드기 CHO기고요.
알데히드기 또는 케톤기 둘 중에 하나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보는 그 단당류 글루코즈 같은 경우는 알데히드기를 갖고 있고요. 플럭토즈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케톤기를 갖고 있는 것으로 이제 특징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다음 장 보시면 뭐 순차적이거나 이렇지는 않아요. 알파아밀레제 같은 경우는. 그래서 또 다른 이런 덱스트린 덩어리들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베타아밀라제를 보시면은 베타아밀라제는 반대로 엑소형입니다. 엑소는 바깥에서부터 해오는데 어떤 바깥이냐면은 비환원성 말단서부터 말토즈 단위로 외부에서 잘라 들어오는 건데요. 무슨 의미냐면 이제 말단에서 말토즈 단위로 끊고 말토즈 단위로 끊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끊습니다. 그러다가 일류결합이 만나면 이제 멈추는 거예요. 결국은 이제 알파아밀라제와 베타아밀라제가 좀 다른 게 내부인지 외부인지가 이제 큰 구분이 되는데요. 그 알파아밀라제 같은 경우 중간중간에 끊어주기 때문에 큰 덩어리들을 나누는 기능을 하고요. 베타아밀라제는 겉에서부터 이렇게 말토즈 단위로 끊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 가서는 이렇게 큰 덩어리를 만들고 나머지는 다 말토즈를 만들겠죠. 말토즈는 감미가 좀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끝에는 전부 다 말토즈들이 있고 큰 덩어리 하나만 형성을 해서 이게 이제 더 이상 자를 수 없는 한 개의 덱스트린을 만들죠. 이게 베타아밀라제의 특징입니다. 교재에 나와 있는 아밀로즈 요거 수정해 주세요. 아밀라제로 O를 A로 바꾸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알파아밀라제와 베타아밀라제의 특징은 알파아밀라제 같은 경우는 감미를 낼 수 있는 이 말토즈의 숫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 단맛을 내는 효소라기보다는 알파아밀라제 같은 경우 베타아밀라제가 작용할 수 있도록 이제 액화하는 과정이고요. 베타아밀라제는 그 액화된 덱스트린을 갖다가 계속 분해를 해서 단맛을 내는 당화 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는 액화, 알파아밀라제는 이런 특징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이제 영양학에서 중요하다기보다 뭐 조리원리나 식품학에서도 연관지어서 그러니까 다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는 이유가요. 이렇게 했을 때 이제 가지를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을 가지를 쳐서 다른 과목과 자꾸 연결시켰을 때 훨씬 더 많이 기억할 수 있고요. 이해도 수월해서 이제 문제 푸는데 훨씬 유리해지고요. 영양학 문제지만 그 인체 대사나 그 영양소의 그 단순한 작용에 대해서만 문제 나지 않아요. 이런 것들도 예문으로 이렇게 수시로 등장하는 것들이니까 기억하시고요. 포도당 같은 경우요. 포도당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우리가 그림으로 세상으로 이런 식으로 그리죠. 이렇게 그리는데 사실은 이렇게 쇠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환상의 형태를 가지고 있거든요. 얘네들이 이제 고리 구조를 하고 있는 건데 포도당 같은 경우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이 환상을 이제 만드는 과정에서 새로 생긴 산소가 하나 다시 새로 생긴 그 OH기가 있어요. 이 OH기가 만약 프락토즈와 만날 경우 자당을 형성할 경우 이렇게 만나서 이 새로 생긴 그 OH기가 환원성을 가지고 있는 건데요. 이 OH기가 플럭토즈와 만나면서 사용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환원성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비환원당이고요.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변하지 않기 때문에 뭐 열에 의해서 변하거나 온도에 따라서 감미가 변하거나 이렇지 않고 항상 비환원당이랑 변하지 않기 때문에 똑같은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그래서 그 자당이 감미의 기준이 되는 물질입니다. 이런 내용 기억하시고요. 이제 유당 같은 경우는 락타제에 의해서 가수분해된다는 것. 중요한 것 밑에 효모에 의해 발효되지 않으면 기억하시고 중요하게 표시해 두시기 바랍니다.